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순례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인당 대략 얼마 정도 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인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Hey, life is what you make it. Days like this, yeah, I swear that I would pay for. I got time, but I'm always moving too fast. So this summer, man, I swear I'm about to lay back. Hey, this summer, man, I'm cooling on the low. I don't want no pressure, want no smoke.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순례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인당 대략 얼마 정도 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인당 2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권 포함. 아, 그럼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안 들었나 우리가? 진짜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항공권, 기차표, 그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총 토탈 800km 걸었을 때 인당 2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여행 비용이 항공 비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1.5배 이상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2배는 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소비 물가도 소비 물가도 많이 올랐을 거고 알베르게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저희가 갔던 그 시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이 비용으로 걸으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조금 어렵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항공권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희가 항공은 저희가 중국 동방항공으로 타갖고 중국 상해 경유 1회 경유했어요. 그 다음에 파리 인으로 했었습니다. 아웃도 이제 파리 아웃이고 중국에서 1회 경유하고 돌아오는 경유하는 항공권이어서 대략적으로 인당 한 70만 원 정도에 한 60 얼마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고 파리에서 이제 바이온까지 가는 떼제베를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그건 한 어느 정도 들었었죠? 그게 1인당 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대마다 날마다 또 그 책정된 게 다르잖아요. 네, 시간마다 날마다 이제 요일마다 또 다르고 시간마다 또 다르고 한국의 KTX 같은 개념인데 약간 조금 더 변동이 심하다. 비싼 거는 100유로짜리도 있고 싼 거는 한 45유로 정도도 있고 이게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계획을 하시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 바이온까지 가는 것까지 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사실 조금 널널했어요. 바이온에서 생장 넘어가는 거는 좀 널널했고 비용도 쌌고 파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몽파르나스 역에서 이제 바이온까지 가는 미리 떼제베의 열차를 먼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페인에서 인아웃 하시는 분도 미리 이제 티켓을 예약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바이온에서 생장까지 저희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구입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어느 정도 들었죠?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7유로 정도? 개인당 7유로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봤는데 21.9유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3유로 정도. 지금은 또 물가가 올랐을 수도 있는데 뭐 한 대략 한 10,000원 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바이온에서 생장까지 가는 기차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밥도 먹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이온에서 머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좋아요. 마을이 뭔가 되게 그 다리에서 봤던 그 노을이 진짜 이뻤었어. 맞아. 그리고 또 도착해서 사야 될 것들. 생장에서 이제 순례자 여권. 그렇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2유로? 한국 돈으로 지금은 또 뭐 올랐을 수도 있는데 한 2유로 정도였고 또 조가비를 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순례자의 그 상징인 조가비가 한 1유로에서 2유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유로 정도면 딱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또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거 결제하시면 돼갖고 그리고 가방에 이제 매달아가지고 순례자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그 순례자 여권을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알베르게 그러니까 사설 말고 이제
무니시팔이라고 하죠. 공립 알베르게를 이용하려면은 세요를 하루에 한 2-3개는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립 알베르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나는 뭐 사립 알베르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게 마지막에 이제 순례자 여권을 받으려면은 요 세요라고 하죠. 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얘가 순례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순례자 여권이고 또 내가 걸었던 길들을 추억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약간 저장하는 느낌? 증명서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중간 반 정도 걸었을 때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완주했을 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요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요 같은 경우 찍는 법은 아무 데서나 찍는 게 아니고 그 성당에 가면 그 세요가 있던 거죠. 성당이나 뭐 이제 그런 시청도 있었고 공적인 공간에도 있었고 또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세요를 찍어주고 알베르게에서도 세요를 찍어줬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세요가 도장이란 뜻인데 찍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착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보면은 이 도장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우리 마지막에 다 다를 거야. 네, 그렇죠. 또 꿀팁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다 모아서 뭔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에 그거는 네, 조금 뒤에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동키를 보낸다고 하죠. 근데 이게 동키는 마을에서 마을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배송 서비스. 배낭을 생장에서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캐리어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왜냐면은 중국 여행도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레이오버도 해야 됐었고 또 파리에서 여행을 조금 했었죠. 한 며칠 정도. 또 아웃할 때도 또 파리 한 이틀 정도 머무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행 옷들을 좀 챙겨 갔었는데 그거를 무게가 좀 상당하잖아요. 3명의 옷, 뭐 신발 뭐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생장에서 산티아고로 보내는 서비스가 있어요. 금액이 한 70유로, 70유로.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했었고 기간은 제가 그때 알기로 무제한이었어요. 뭐 몇 년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 검색해봤을 때 3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딱 이렇게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연도 정보고 뭐 내년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짐을 찾을 수도 없는 사무소가 문을 닫는 휴점이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서 물어보면은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저희에겐 팝하거나 이제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서 뭐 이제 추가 비용 이런 거 없고 증서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 보여주고 뭐 여권이었나 그거 보여주면은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그 캐리어가 20kg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20kg 미만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도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kg 맞습니다. 미만이어서 보낼 수 있었고 그런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었죠. 근데 동키 서비스는 어땠나요? 동키 서비스는 저희 한 번 정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진짜 뭐랄까 되게 처음에 저희가 매번 짐을 들고 걸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없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뭔가 오늘 가볍다 해방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좀 근데 또 걷다 보니까 뭔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색해갖고 이게 동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약간 노인분들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로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때 이용 금액이 얼마였죠? 배낭당 한 15유로 정도 되지 않았나요? 배낭당 한 15유로 가격이 좀 됩니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부담으로울 거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또 키로수도 20km밖에 못 보내요. 네, 마을에서 최대 보낼 수 있는 내가 거니까. 보내는 마을에서부터 20km 구간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동키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유가 한 40km 그날 그렇죠. 걷던 날인데 한번 동키 서비스도 체험을 한번 해볼 겸 한 20km 보내고 거기서 찾아서 20km를 메고 걷자 해가지고 메고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약간 뭐 배낭을 메는 게 사실 그 순례자의 묘미니까 그렇죠. 굳이 뭐 젊으신 분들은
이용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돈키 서비스가 이제 정확하게 마을에서 마을이지만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저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베르게에서 보낼 수 있는 알베르게가 있어요. 그게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배낭을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딱 모아서 이제 봉투가 있어요. 돈키 서비스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어디서 어디로 보낼 거다 이런 돈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갑니다. 다만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한국 사람들 중에 유독 돈키 서비스 이용자가 엄청 많아요. 특히 막 그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이게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그렇게 무리하게 짐을 돈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거면 아예 애초부터 필요 없는 짐들은 아예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되게 그걸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키 서비스 이 봉투를 간혹가다 이제 막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은 갔는데 배낭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약간 위험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메신저로 해외 메신저로 그 돈키 서비스와 이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보낼 때도 우리 배낭 3개 보냈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되게 저는 그것마저도 불편했어요. 차라리 그냥 메고 걷는 게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그 도착하는 장소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그때 한번 경험했던 게 다른 분들이 보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셔갖고 그때 이제 맞아. 저희 둘한테 물어봐갖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저희가 짐을 한번 찾아드렸었거든요. 보내시더라도 뭐 정확히 도착하는 장소를 알고 계셔야지 짐을 잊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평균 이제 알베르게 비용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 생장에서는 한 15유로 이상 1인당 15유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이 50유로 정도 나왔었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걷다가 한 4, 5일 차부터는 저희가 그때 이제 3인 기준으로 15유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돼. 독립 알베르게 무니시팔. 저희가 무니시팔을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무니시팔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일단 금액적인 면이 저렴하다. 맞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이 방에 엄청 많은 사람이 수용이 되는 알베르게가 있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냄비라든지 이런 게 없는 알베르게도 무니시팔도 있어가지고 되게 요거는 좀 잘 찾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순례자 여권을 구입하시면은 같이 이제 알베르게 목록표를 주시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아. 취사 공간. 네, 취사 공간 약간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처음에는 그 무니시팔이 5유로, 6유로짜리도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무니시팔의 가격도 시설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한 10유로 이상 하는데 되게 열악한 곳이 있어가지고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설 갔어. 맞아. 조금 돈을 좀 들이더라도 조금 12유로 정도 15유로까지는 힘들고 12유로 정도의 알베르게를 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유로 정도면은 괜찮은 알베르게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순례를 했었고 그리고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가진 않았어요. 예약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스스로가 순례길을 가둬두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걸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그냥 그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약간 순례길이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루하루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지 하고 막 걷고 풀부킹이 있으면 조금 더 걷고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순례길의 묘미가 아닌가. 괜찮지 않나요? 네. 계획 없이 이렇게 뭔가 걸어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덜 걸을 수도 있고 더 걸을 수도 있고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처음에 그래도 식당을 좀 이용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지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갖고 마에아나 뭐 이런 거 라자냐 이런 거 많이 먹었죠. 그게
사서 먹으면은 너무 비쌌어요. 아 맞아요. 네. 생각보다 가격이 나와서 조금 놀랬던 처음에 좀 놀랬죠. 네, 한 끼 식사에 뭐 3명에서 4만 원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고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모르거든요. 유로니까 그죠. 야, 얼마지? 나중에 뭐 와씨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양도 조금 적고 그리고 음식 나오는 속도가 이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걷는 거에 순례길에 약간 차질이 빚을 뻔했죠. 딜레이가 많이 됐고 많이 쉬다 보면은 더 처져. 처져서 좀 약간 마음부터가 약해집니다. 몸도 힘들어지고 저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심에는 이제 전날 마트에서 빵이랑 뭐 샌드위치, 핫도그, 뭐 달걀 사서 삶아가지고 준비했었고 그래서 점심에 그걸 먹으면서 가기도 했고 뭐 간식으로 빵도 먹기도 했고 빵을 되게 좋아했었죠. 초코빵. 네, 초코빵 좋아했고 케찹을 또 그렇게 좋아했어요. 거의 그냥 소스맨. 그다음에 막 간식 같은 것도 네. 멘토스 진짜 국룰 진짜. 저희가 근데 식비를 가장 줄일 수 있었던 게 저녁에 저희가 부족함 없이 먹진 않았어요. 되게 배부르게 항상 먹었는데 보통 카레 라죽 되게 많이 먹었고 라죽 많이 먹고 그다음에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소세지 넣어가지고. 맞아 토마토 파스타 한 6인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요 정도 동전 하나가 1인분인데 막 우리는 한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그냥 막 먹었어요. 되게. 맥주랑 와인도 되게 싸가지고. 맞아. 이게 생각보다 스페인 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얘기 안 했다. 그 와인 오프너. 와인 오프너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은 맥주랑 말했듯이 와인이 싸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이게 간혹가다 이제 알베르게에 와인 오프너가 없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걷다가 힘든데 와인 한 잔 먹고 점심에 걸어볼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인 오프너 하나 정도는 뭐 큰 무게를 안 차지하니까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식비가 크게 안 들었었죠 저희는. 저렴하지만 가성비 좋은 풍족했어요. 풍족하게 부족하진 않아. 막 과일도 사 먹고 되게 그때 잘 챙겨 먹지 않았나. 뭐 우리가 근검절약한 것도 있지만 꽤 많이 먹었어. 내가 알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 뭐 영상에 나오는 거는 일부분이지만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탈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인당 얼마 썼죠? 220 정도. 네, 220만 원 정도. 이 항공권 모든 걸 다 포함.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약간 저희가 좀 짠내 투어를 하기도 했지만 즐길 건 다 즐겼고 여행객이 아니고 순례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여행에 대한 그런 바이브는 빼둔 상태여가지고 조금 넣어두고. 네, 오로지 그냥 순례길, 그냥 순례자 모드 저렴한 금액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먼저 얘기할까요? 한 명씩 뭐 편하게 얘기해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고 싶은데. 얘기하세요. 가위바위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세타 지역에서 이게 뭐 하루 그러니까 막 몇 킬로 되게 짧은 구간이 아니에요. 엄청 긴 구간인데 며칠 동안 메세타 구간이었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km 정도가 메세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거기에 메세타가 드넓은 완전 진짜 뻥 뚫린 그 그늘 한 점 없는 길이어가지고 양옆으로는 뭐 해바라기 밭 막 이런 거여서 밭이었고 되게 힘들었어. 이게 지옥 같았다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이 순례길을 걸을 때 뭔가 한국에서의 그 좀 내가 지냈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약간 나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메세타 지역에서 진짜 이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한 이틀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된 거야. 너무 이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우리 대화도 단절됐어. 맞아. 다 힘들었고 너무 햇빛도 강렬하고 막 진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몸으로만 걷는 구간이고 이게 순례길을 걸은 지 한 3분의 1 정도 지점이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폼도 안 올라오고 되게 힘든데 체력적으로 약간 그때가 나를 약간 포기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 구간이 메스타 지역이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걷는 재미가 없어. 물론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근데 너무 똑같은 길만 걷다 보니까 이게 맞나? 진짜 햇빛도 너무 세갖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다른 데는 뭐 오르막 내리막길 있고 이제 볼거리도 많고 해갖고 그랬는데 메스타 지역이 진짜 지금 기억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막 크게 남는 거. 알베르게도 별로 없었고 그런 뭔가 마트라든지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뭐 약간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 맞아. 되게 힘들었던 구간. 맞아, 진짜. 한 20km 내내 아무것도 없던 구간도 있었고 맹해졌던 것 같아. 네. 태훈이는?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딱 보니까 피레네 산맥 딱 그걸 경험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곳을 이렇게 가니까 평소에 이제 등산을 한 번씩은 해요.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겠지 했는데 이게 고점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또 이렇게 뭔가 고비고비를 넘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내리막길 쭉 내려가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 아팠잖아요. 맞아. 그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 피레네 산이 아니고 산맥이잖아요. 산맥. 산맥을 그게 첫날이에요.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지 이제 론세스베아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넘기까지가 돌풍이 네, 바람이 맞아. 엄청 많이 불고 체온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물을 맞아. 물. 뜰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어. 맞아요.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파리와 이제 스페인의 거의 국경지대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서 이제 첫 음수대를 만났는데 그때 진짜 최고였지. 진짜 하루가 너무 길었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 보였어? 그랬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나요 혹시? 걷다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었죠. 많았죠. 많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누가 있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 독일 친구들 요하네스, 상철형, 피트 형. 피트. 둘 다 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되게 뭔가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우리는 같이 이렇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있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면 되게 반가워서 사진도 찍고 와인도 한 잔 먹고 했던 기억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축제 때도 가고 맞아. 레온 맞지? 레온에서도 만나서 와인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또 축제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때 뭐라 했지? 여자친구 만들자고 여자친구 만들자고 해갖고 막 제일 친한 사람 인스타도 친구 맺지 않았어? 그럼 난 인스타 친구지. 요하네스, 하네스. 그래갖고 우리가 그분들 뵈러 이제 독일도 가기로 했는데 가야 되는데 한번.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인물이 그 다음에 계속 뭐 한국인 분들인데 이제 뭐 민선 씨, 그치. 민선 씨랑 그 다음에 영모형 라바난에서 만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또 만나가 그 전에도 만났지만 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이게 또 한국인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뭐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니까. 그렇지. 물론 저는 앞에 말하신 분들도 다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추가를 하자면은 두 분이 더 있어요. 한 분은 클레멘스 신부님. 네. 클레멘스 신부님을 되게 저는 그냥 그 순례길에 뭔가 목표가 사실 크게 없어가지고 처음과 끝 요것만 딱 생각하고 걸었는데 이 신부님을 만나면서 순례길이 완전히 변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카톨릭의 역사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었고 또 일반인이라면은 하기 힘든 막 성물도 같은 것도 같이 참여도 하고 맞아. 되게 많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산티아고 순례길 자체가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산티아고가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고 약간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산티아고의 중요성, 이 인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되게 좀 다르게 나한테 왔었고, 한국인 신부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순례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렇게 다양한 순례자를 만났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던 거야. 뭔가 사람이 궁금했던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뭔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한 분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 한 분은 이 클레멘스 신부님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바이온에서 우리 아주머니 커피 사주셨던 아주머니 맥주였나? 맥주 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치과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런 정보들 알려주셔가지고 그 분이 난 조금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추가하자면은 우리 라반 할 때 같이 이제 막 기도드리고 막 나눔하고 우리 막 짜장밥 해주시고 같이 어울렸던 이제 맞아. 어머니 아버지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아요. 다음에 저기 한티아고에서 한티아고에서 네, 뵙는 걸로 하고 그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분이 있는데, 레온 알베르게에서 만났던 희대의 냄새꾼. 그렇습니다. 진짜 그때 코가 이렇게 내 코가 이렇게 너무 열려 있는 게 신기했어. 안 잊혀져. 깜짝 놀랐어. 난 비염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그냥 이게 뚫렸어. 그래서 진짜 그분은 진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냄새가 나는 분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도를 좀 넘었었어요. 통제가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알베르게 관리자분이 씻어라. 맞아, 그 했는데도 정도로 안 씻고 되게 민폐를 끼쳤던. 진짜 좀 충격이었어. 그 냄새가 어땠지? 그때 냄새가 되게 발냄새, 우리가 되게 심하다고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발냄새에 뭔가 엄청 핵폭탄 같은 그런 약간 딥해. 금방 이렇게 팍 퍼지는 느낌이었어. 이 전체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묵직한데 이렇게 팍 퍼지는 느낌. 약간 그런 냄새였는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옷을 이렇게 딱 벗으시고 신발을 다 벗으신 다음에 맨발로 돌아다니시면서 놓고 맨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셨는데, 이 악취가 요걸 바로 앞에 그 빨래하는 룸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안 하시고 계속 거기 장기간 방치를 하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숨을 많이 못 쉬었잖아요. 진짜로.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피레는 산맥급으로 약간 포기하고 싶었던 차라리 인종차별이 낫던 것 같아. 그때 되게 약간 힘들었어. 저 사람 계속 안 씻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씻었지. 씻었는데 안 빠졌지. 냄새 안 빠졌어. 백인 게 뭔가 배어 있는 배낭에도 배어 있고 옷에도 배어 있으니까 힘들었지. 강력한 분이었지 진짜. 맞아, 잊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 진짜.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좋았던 곳과 안 좋았던 곳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았던 곳은 이제 나는 거기 비아바. 비아바 때 알지? 우리 처음 하몽을 사서 구워 먹었던 곳. 하몽 그때는 우리가 하몽을 알고 있는데 베이컨인 줄 알았어. 맞아. 그냥 페페로니처럼 생겼으니까. 뭔가 되게 이 베이컨 아니야? 이러고 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하몽인지도 모르고 구워 먹었어. 되게 짰잖아. 짜고 바삭하고 아주 맛있게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먹었지 사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도시여서 이제 알베르게를 갔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엄청 커갖고 좋아갖고 2층이었잖아. 거의 초반이잖아. 그치. 초반 때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이어서. 팜프로냐 가기 전 마을이야. 그때 숙소도 처음에는 우리밖에 없어갖고 되게 넓게 쓰고. 빨래도 그때 했었고. 맞아, 빨래도 했었고. 그때가 약간 좀 뭔가 좀 여유가 있던 것 같아. 재정비하는 느낌이었어 그때.
되게 모르겠어. 그때가 왜 기억이 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편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약간 팍 풀렸다고 해야 되나? 엄청 오래 걷기도 했었어 그날. 맞아, 40km 이상 걸었던 날이기도 했고 뭔가 되게 쾌적한 환경의 알베르게를 만나서 되게 신났었어. 아 맞아 우리가. 맞아 신났어. 맞아. 되게 신났어. 그리고 우리 그날 마트 갈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잖아. 맞아. 그치. 키 큰 누나. 누나가 아닐 수도 있어. 동생 10살 동생인데 근데 뭐 도와주면 누나지 뭐. 그치. 되게 그 비아바람 마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넌 또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로그로뇨 대도시였지만 거기서 뭔가 잠깐의 그런 달콤함이라 해야 되나? 와인 걷다가 축제를 조금 지쳤었을 텐데 이제 그 와인 축제도 하면서 또 이제 피트와 요하네스도 만나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도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독일말로도 이렇게 구텐탁 뭐 이런 간소한 것들을 뭔가 교류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상철이 형이 대훈이 여자친구 만들어준다고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았고 맞아. 그런 축제 분위기가 뭔가 더 흥을 더 돋군 것 같아서 에너지를 더 줘가지고 그 이후의 길도 또 원동력을 삼아서 걸을 수 있었던 힘을 줬던 것 같아서 그 지역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저는 남습니다. 피터는 나는 뭐 그냥 뭐 다들 그냥 뭐 인정할 수도 있는데 라바날 델 까미노가 그냥 되게 작은 마을인데 그냥 한국 신부님도 계셨기도 했고 유독 한국인이 많았어.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때 뭔가 한 3분의 1 지점 남은 위치여서 되게 재정비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추가로 또 좀 좋았던 마을은 개인적으로 포르투마린. 포르투마린. 거기가 이제 다리가 쭉 길게 있고 밑에 강이잖아. 그걸 건너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원래 포르투마린이란 마을이 그 강 밑에 있던 마을인데 그게 그 그대로 옮긴 거야. 그 하나하나 벽돌 다 들고 옮긴 거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형성된 마을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가 시설도 좋았고 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어서 되게 부담도 없었고 시설도 되게 좋으면서 뭔가 되게 휴식하는 휴양지 느낌이었어. 호스텔 온 느낌이었고 맞아요. 쉬러 오는 휴양지 마을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 그냥 쉬는 느낌.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좋긴 많이 좋았지. 대도시들은 보통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볼거리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곳. 안 좋았던 곳이 나는 딱 있어. 이름이 약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영상에서 다뤘는데 호르놀 뭐 아무튼 뭐뭐뭐 까미노야.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알베르게가 그때가 공립이었나 사립이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까미노에서 약간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샤워를 했고 비용을 지불을 했고 이미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먼저 두 명이서 먼저 했을 거야. 하고 맞아. 이제 나는 기다렸다가 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들어가지 5분도 안 됐을 때 내 문을 그 여자분이었어. 관리자분이 통통통 치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왜 나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 스페인의 문화는 물을 아껴야 된다 이런 거야. 근데 알겠다 나 지금 5분도 안 됐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체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빨리 나와 이런 거야. 근데 머리 대충 막 해가지고 그냥 나왔어. 근데 10분도 안 걸렸어. 거기 보니까 이제 10분 안에 사용하라고 적혀져 있긴 했었거든. 근데 10분이 채 안 걸렸던 시간이었거든. 근데 5분 만에 나오라고 하고 조금 그래 내가 막 따졌어. 그래 막 왜 5분밖에 안 됐는데 문을 두드리냐.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무례하다 이러니까 막 나한테 막 손가락으로 너가 더 무례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솔직히 옮기고 싶었거든. 그냥 알베르게를 이미 계산은 했고 또 뭔가 그냥 약간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더 이상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내가 알겠다 이러고 그냥 됐다 이러고 말았거든. 그러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우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이제 거기가 몇 시 한 8시 이후로인가 7시 반 이후로인가 샤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 근데 어떤 한 외국인 순례자가 물 좀 빨리 틀어달라. 나 지금 샤워해야 된다 이러니까 샤워 시간 끝났다 이러니까 갑자기 나 샤워해야 된다 이러니까 틀어준 거야. 근데 한 10분 뒤에 올라왔는데
샤워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샤워를 한 시간에 한 20분이 넘어.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동양인이 그때 숙소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약간 우리한테만 너무 약간 주방 사용할 때도 맞아. 엄청 뭐라 하고 계속 약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게 인종차별이구나라고 그냥 느꼈던 거야. 근데 뭐 간혹가다가 그냥 뭐 댓글로 막 뭐 너네들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그거를 겪으면은 과연 그 말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또 그 구글 맵스에서도 그 알베르게를 내가 검색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한국인 사례들이 엄청 많았어.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겪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명백한 인종차별하는 그치, 사람이다 맞지. 라고 느껴가지고 되게 불쾌했어. 난 그냥 그 도시가 그 알베르게 때문에 그 마을은 이제 그냥 다음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해도 그 마을로는 절대 안 갈 거야. 그냥 거기에서는 진짜 뭐 0.1유로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딱 그냥 마을인 거야. 그렇게 나한테 너무 안 좋게 남았기 때문에 아, 되게 아직도 약간 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은 얼굴에 화가 막 나지. 맞아. 아직 얘기하니까 거기 시설도 별로 안 좋았던 게 생각나네. 태훈이는 저는 안 좋았던 게 사실 그 길을 걷는 것은 너무 좋았고 걷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런 생각해 보니까 살짝 뭐 얘기를 하자면 그냥 그런 시설에서의 오는 그런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코를 이제 고시는 분도 있고 일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각자가 이제 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뭐 그건데 이제 주방 사용할 때 우리가 주방 사용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같이 맞물려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요거를 새치기하고 본인들의 음식을 해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냄비도 한 4개씩 쓰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불쾌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때 약간 그런 시설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뭔가 불편한 에너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았던 것도 또 생각나고 안 좋았던 것이 또 생각나고 이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 리뷰 영상 하실 거죠? 그럼요. 네. 해야죠. 그때 이제 좋았던 거 많이 말씀드릴 거고 안 좋았던 것도 그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이죠. 네. 저희가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는데 그 까미노길에서 느낀 점, 얻은 것들 이런 거를 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네. 동생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저는 그 3년이 지났는데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가기 전과 가기 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 좀 뭐 주변에서는 다들 일찍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28이 처음이었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첫 여행이었고 이제 같이 가는 형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무작정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이 사실 없었어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뭘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때 이제 저는 차가 없었지만 뭔가 차를 사야겠다 필요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계획을 하고 뭔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이동수단으로 차를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저를 되게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하지만 그 가기 전에는 약간 겁이 좀 많았어요. 뭐든 뭔가 확실치 않으면은 그냥 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무료하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조금 느꼈던 게 내가 그동안 뭐 잘못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것도 약간의 조금은 계획이 조금은 생겼고 그다음에 약간 겁이 조금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라지 뭐 깡따구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해볼까?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있네?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뭔가 마인드가 생겼고 이제 뭐
뭐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지고 좀 더 성격이 더 유해지고 약간 화도 좀 줄었던 것 같아. 약간 그냥 예전에 조금 욱하는 게 조금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많이 줄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를 많이 뒤돌아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 약간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했었는데 갔다 와서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제 너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갖고 약간 좀 초심을 잃긴 했지만 그때 마인드를 잃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Q&A를 하면서 또 계속 생각을 곱씹다 보니까 아 다시 그때 그 마인드로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뭐 잃은 것도 많죠.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얻은 게 많은 것 같아. 사실 잃은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때 사실 잃은 거는 사실 있지만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잃었던 것 같아. 왜냐면 영상판 같은 경우에는 한 9월에서 10월이 약간 좀 대목인데 그때 갔던 거 자체가 되게 약간 뭔가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 돈보다는 뭔가 좀 경험 약간 그런 거여서 약간 그런 기회 비용은 잃었지만 얻어온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뭔가 성격 자체도 되게 유해졌지. 나도 되게 많이 유해졌지. 예전에는 되게 다혈질이었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되게 많이 유해지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까미노 길이라는 게 길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막 그 부엔카미노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근데 그 부엔카미노라는 단어가 말이 좋은 길 되라 뭐 이제 좋은 여정 되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 부엔카미노가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와닿는 게 내가 지금 다녀와서 까미노가 스페인 까미노는 끝났지만 이 한국에서의 까미노가 시작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순례길을 걷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지치지 않는 것 같아. 계속 그 순례길 때 걸었던 그 원동력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걷게 하는 것 같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뭔가 되게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뭐든 좋았다. 그렇죠. 되게 좋은 인생의 경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다녀와서는 가지 말라 했었어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다고. 맞아 나도 그런 막 다녀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땠어 하면 가지 마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잠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되게 미아가 되고 막 까미노 블루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걸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추억의 길이기 때문에 되게 나한테는 되게 뜻깊은 약간 순례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 진짜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우리 세 명은 이제 평생 안 줄 거라 생긴 거니까. 요즘 3년이 지났는데도 셋이 술 마시면은 뭐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하고 계속 논쟁도 많으니까. 그쵸. 다른 사람은 끼지도 못해. 맞아. 근데 주변에 모르겠어요. 그 성당 이거 그냥 보냈는데 그냥 성당 친구들 말고 주변에 갔다 온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없어 생각. 아니 진짜 나는 아예 없다고 봤는데. 은근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막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게 거기 어떻게 갔다 왔어? 약간 이렇게 뭔가 다르게 보는 그거 힘들지 않아? 약간 그냥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한국인이 가기에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을 빼기가 어렵잖아 한국에서는. 그렇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파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휴가 같은 게 있잖아. 여름에 더울 때. 그러거나 뭐 다른 외국도 그런 것 같은데 유난히 한국은 그런 게 없어갖고. 그렇지. 그래서 좀 다들 만난 사람들 그래 막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빼서 갔냐 하면서. 하지만 용기 내서 가볼 만한 길인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길이죠. 뭐 이쯤 하면 그리고 이제 될 것 같은데.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느꼈던 이제 까미노는 약간 이렇고 뭐 다른 분들도
이 그럼 느끼는 뭐 거는 또 또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고 저 많고 많은 순례자 중에 그냥 우리의 그냥 세 명의 그냥 주관적인 네, 그렇죠. 생각일 뿐이고 뭐 방법은 많고 다양하니까 굳이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네. 저희가 뭐 더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한테 뭐 댓글이나 뭐 네. 메시지 같은 것도 괜찮고 네, 메시지는 뭐 없어요? 어떻게 보내요? 피터 씨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그것도 있으니까 활동하십니까? 가끔 하죠. 아무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이게 23년 개정판을 저희가 만들든 아니면은 뭐 댓글로 성심성의껏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요 순례길에 관한 영상을 또 네, 리뷰를 한번 저희도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순례길로 해가지고 뭐 리뷰 한번 하시죠. 추억 여행 한번 하시죠. 네. 아 그렇죠. 좋다. 겸 그런 컨텐츠도 준비를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네. 왜 눈빛 그래? 다시 흔들리시죠? 흔들리시죠? 네. 그 제가 이제 영감을 얻었는데 그 재장전하다라는 영어의 멘트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리로디드. 리로리드. 네. 한번 발음해보세요. 릴로리드. 잘하시네. 파파 보세요. 그래서 재장전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제 해외 여행길도 열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무언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네. 저희가 다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겪은 뭐 그 여행들을 최소한 공감할 수 있게끔 네, 제작하는 게 목표고요. 네. 많은 기대와 구독, 네,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댓글 아니야? 다시 한번 시작. 그 많은 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인사 드리고 인사하시죠. 저희 이제 순례길 인사로 인사드리고 좋아요. 그렇죠. 좋은 멘트니까. 네. 네. 그 톤 느낌 알죠? 네, 네. 이제 준비한 거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자, 긴 시간 동안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맞네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